여기는 폭력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인도 챈나이의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지난 9월부터 2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강성노조의 엄청난 시위로 인해 삼성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시위가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인도에서 철수를 결정했던 삼성을 인도 정부에서 간곡하게 막아세웠다고 합니다.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대기업은 더 이상 인도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인도에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안 스미스입니다. 호주 시드니 출신입니다. 제가 인도 챈나이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저는 지구 반대편,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있어요. 제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냐고요? 다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가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 때문이잖아요. 남편 아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는 인도 사람이고 정말 똑똑합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챈나이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 제안을 받아서 인도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큰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처럼 일 때문에 챈나이에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끼리는 엑스팻이라고 부르는데 엑스팻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만난 엑스팻들 중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학교에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 아이들도 있지만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저희처럼 호주에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딸의 제일 친한 친구는 한국에서 온 현아라는 아이예요. 두 아이는 서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는 걸 좋아해요. 현아는 김밥을, 제 딸은 팀탐을 가져가요. 팀탐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호주 초콜릿 과자입니다. 가끔 저는 아이들이 작은 외교관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물류 일을 하면서 매일 느끼는 건 우리 세상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예요. 저는 삼성 같은 큰 회사들과 전 세계 파트너들 사이에서 물건이 제때에 도착하도록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아요. 모든 게 잘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때로는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절대 지루하지는 않아요. 챈나이에 살면서 알게 된 건 삼성 같은 큰 회사가 한 도시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나 삼성과 거래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핸드폰이나 TV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업, 교육, 그리고 도시의 성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 인도 동료들은 삼성이 여기에 오고 나서 챈나이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일자리가 많아졌지만 동시에 교통도 복잡해지고 집값도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와 일 덕분에 한국 가족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들 대부분은 삼성이 보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저처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종종 바비큐 파티나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곤 해요. 그럴 때면 한국식 불고기 옆에 인도식 비리아니, 그리고 호주식 라밍턴이 같이 있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가끔 저는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호주인으로서의 제 배경, 인도인인 남편과 그 가족,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일하면서 만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우리 세상이 얼마나 서로 얽혀 있는지 많이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서 회의실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챈나이의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챈나이에서의 삶에 점점 적응해가면서 저는 이 경험에 감사하고 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 유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은 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평화로웠던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파업이 시작된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아침에 마시는 차이를 훌쩍이고 있었는데 제 동료 프리아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리안, 그 소식 들었어요? 프리아가 흥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대요. 저는 놀라서 거의 차를 쏟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왜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프리아가 제 옆에 의자를 끌어오며 앉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녀가 말했어요. 주 40시간이 아닌 35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는데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삼성에게 아이들 교육비도 대달라고 요구하고 있대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프리아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퇴직할 때 자기 자식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대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느꼈어요. 다른 교포 친구들한테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다들 그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어요. 제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한국 가족들도 특히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삼성을 통해 이곳에 왔는데 파업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길모퉁이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노동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손팻말을 들고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시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아르준이 TV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는 파업 관련 뉴스 보도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일이야. 제가 옆에 앉자 아르준이 말했어요. 삼성 공장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TV 화면에는 거대한 노동자 무리 앞에서 리포터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깃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장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TV를 통해서도 그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르준에게 물었어요. 그는 인도 출신인데 이곳에서 낯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아르준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복잡해. 그가 말했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들도 안정성을 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일부 요구는 좀 지나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나도 양쪽 입장이 이해가 돼. 그런데 만약 삼성이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첸나이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르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건 정말 큰일이지. 삼성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직원들이 의존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도 있잖아. 점심을 사먹는 가게들, 출퇴근할 때 태워주는 오토릭샤 기사들까지. 삼성이 떠나면 그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야. 며칠이 지나자 파업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합류하고 새로운 요구들이 나왔어요. 거리는 가끔 행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제 집 창문을 통해 들리기도 했어요. 직장에서는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우리 고객들 중 많은 이들이 파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씩 전화를 붙잡고 고객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도 파업 소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학생들 중 일부는 부모님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아이들의 친구들이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어다니던 중 작은 공원에서 둥글게 모여 앉아 있는 노동자 무리를 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매우 진지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파업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제가 그들 옆을 지나칠 때 그 중 한 사람이 저를 쳐다보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어느 쪽에 서 있든 모든 사람이 이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공원에서 본 그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지금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겠죠. 우리는 다 다르지만 동시에 같은 걸 원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안전, 안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삶을요. 파업은 계속됐고 챗나이도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삼성이 떠날까? 노동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 끼어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멀리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를 따뜻한 챗나이 바람에 실려 들으며 이 파업이 단순한 파업 이상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도시 하나의 공동체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는 과정이었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던 거죠. 그날 아침 저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삼성의 챗나이 본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작은 시위가 아니었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였죠.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남편 아르주는 이미 거실에서 TV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와. 그는 말했어요. 근로자들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아.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TV 화면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삼성에게 더 나은 근로 조건과 복지를 요구하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고 있었어요. 적이 몇 명이나 있대? 제가 아르준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뉴스에서는 최소 10,000명은 될 거라고 해.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 10,000명이라니요. 그건 작은 경기장을 꽉 채우는 인원이에요. TV 화면에서 보이는 군중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어요. 저희는 직접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집 밖을 나서자마자 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확성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군중들 위로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시위대의 결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걱정과 희망도 함께 엿보였어요. 거리를 따라 걸으며 동네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흥분된 표정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보였어요. 옆집에 사는 파텔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그녀의 남편은 삼성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듯 손을 비볐어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삼성이 철수하면 우리 남편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일자리는요? 저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어요. 이건 단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에 의존하는 모든 사업들이 함께 걸린 문제였죠. 지역 상점들, 학교들, 심지어 저희 일자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큰 도로에 가까워질수록 군중은 더욱 빽빽해졌어요.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본 부모들, 시장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근로자들의 시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거리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군중 속에서 제 친구 현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삼성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온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불렀어요. 현아, 너도 여기에 있었구나.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직접 보러 왔어. 만약 삼성이 이 일 때문에 철수하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현아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전부가 삼성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서서 지나가는 군중을 바라봤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이 왜 시위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삼성이 떠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위는 온종일 계속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군중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랐어요. 이제는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도시는 일종의 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거리는 한결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안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오래 기다린 끝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아르준과 함께 거실에 앉아 TV에서 나오는 발표를 지켜봤어요. 뉴스 진행자는 삼성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어요.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큰 요구사항 몇 가지는 양보했다고 했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된 셈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어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일이 근로자들, 삼성, 그리고 우리 첸나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어요. 시위대의 열정, 현아의 눈에 담긴 걱정, 그리고 우리 도시를 가득 채운 희망과 두려움을 떠올렸죠. 저는 중요한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계의 일들이 제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첸나이는 저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어요. 이곳은 이제 제가 그저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는 곳이었죠. 1. 공정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이에요. 잠이 들기 전 저는 이 도시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놀라움과 교훈을 줄지 궁금해졌어요. 하나는 확실했죠. 첸나이에서의 삶은 절대 지루할 리 없을 거예요. 파업이 끝난 후 저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거든요. 그 일은 제 삶,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준 사건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발코니에 앉아 첸나이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예전과는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한 대기업, 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 본 거죠. 더 이상 단순히 전화기나 TV 같은 제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일자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물류 회사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매일 저는 삼성 같은 회사와 그들의 전 세계 파트너 간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일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저 상자나 화물 컨테이너를 넘어서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남편 아르준이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무슨 생각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 파업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단순하다고 생각했어. 노동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원하고 회사는 주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 아르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게 많지. 맞는 말이었어요. 파업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 회사의 인도 동료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해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저도 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과 똑같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인 이웃들과의 대화도 기억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들 역시 걱정이 많았어요. 제 이웃 현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인도까지 왔어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저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회사가 떠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모두가 잃게 되는 거죠. 아르준과 함께 발코니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 첸나이에 이사 왔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시드니에서의 삶과는 모든 것이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도시가 제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세계화에 대해 책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배운 거였죠. 한국의 대형 사무실에서 내린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인도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게 됐어요. 또 여기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행동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있잖아. 제가 아르준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절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지만 여기 온 게 참 다행이야. 아르준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정말. 그 혼란 속에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며칠 후 저는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파업이 끝난 후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제 친구 프리아는 삼성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짜 걱정 많았어. 그녀가 말했어요. 삼성이 떠났다면 우리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을 거야. 남편이랑 나 둘 다 일자리를 잃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웃인 라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뭔가는 얻었지. 시작이야. 저는 또 제 한국인 친구 민준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시각은 달랐죠. 한국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고비를 겪었어. 그가 설명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제 나라, 호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역사적인 변화들을 겪어왔거든요. 결국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시기에 이런 변화를 겪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삼성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도입했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얻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셈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더 많이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딸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사람들은 왜 파업을 했어?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그래서 더 나은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원하잖아. 그러면 일을 멈추고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 파업을 하는 거야. 효과가 있었어. 딸이 물었어요. 그런 셈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걸 다 얻진 못했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잖아. 때로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란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진심인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 파업은 첸나이 전체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공정함이 무엇인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고, 또 노동자들이 회사에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변화는 작은 발걸음들로 이루어지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첸나이는 그저 제가 사는 곳 이상이 되었어요. 이곳은 제게 세상에 대해 가르쳐준 장소였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곳에서 내린 결정이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게 됐죠. 그날 저녁 발코니에서 다시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가르침을 준 것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에,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된 기회에 감사했어요. 첸나이는 도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저만의 교실이 되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파업을 생각하니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서 드러났다는 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근로자와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꿈과 두려움, 전통과 진보, 모두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문제였죠. 물론 쉬운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대화하고, 계속 귀 기울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첸나이 같은 곳에서 산다는 건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일이 다가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가진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게 첸나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